이름은 누구냐면 벡터의 분해요. 합성을 했으면 이제 우리가 뭐야? 분해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요렇게 비스마기에 작용하는 A 벡터가 있다고 쳐봐요. A 벡터라고 하지 말고요. 우리가 그냥 편하게 힘이라고 좀 쓸게요. 자, F가 있다고 쳐봐요. 됐어? 요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나누는 거야. 알겠어? 나눌 때, 자, 얘를 갖다가 수평으로 작용하는 벡터와 연직으로 작용하는 벡터 두 개로 나누자라는 건데, 아씨, 뭔가 지금 얘 좀 틀어졌지? 그치? 마음에 안 들어. 다 쓸게요. 알겠어? 아, 요즘 들어, 여기는 이게 격자가 없어가지고, 좀 그래. 자, 그냥 아예 이렇게 갈게요. 자, 우리가 아까 비스마기에 작용하는 힘을 갖다가요. 됐어요? 우리가 수평으로 작용하는 힘과 그 다음에 연직으로 작용하는 힘, 요 힘과 요 힘의 뭐를 보자? 합으로 보자라는 거야. 그치? 맞아? 자, 그래서 수평으로 작용하는 힘을 갖다가 내가 fx라고 얘기하고요. 연직으로 작용하는 힘을 fy라고 한다고요. 됐어? 그럼 이 f를 fx와 fy의 합벡터로 보자라는 거야. 알겠어? 됐어? 그럼 우리 거꾸로 이 f라는 힘을 갖다가 fx와 fy로 나누자라는 거지. 그치? 그러려면 뭘 알아야 된다? 여기 각도 세타를 알아야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세타를 알면 얘를 갖다가 우리가 분해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벡터는 뭐가 가능하다? 평행 이동이 가능해요. 그죠? 그러면 fy를 평행 이동시키면 요 크기가 뭐가 되는 거야? fy가 되는 거지. 그치? 됐죠? 그러면 fx와 fy와 그 다음에 f입니다. 이거 뭐야? 직각삼각형이잖아. 그치? 그럼 우리가 삼각함수로 쉽게 구할 수 있겠지. 그치? 자, 여기서 우리가 사인 세타 구해봅시다. 사인 세타는 어떻게 구하죠? 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높이지. 그치?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f분의 fy가 되는 거고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fy는 뭐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f 뭐라고 얘기하면 돼? 사인 세타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지. 그치? 됐어요? 그래서 이 fy를 갖다가 이제부터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그 f의 뭐라 부른다? 연직 성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연직이란 말이 뭐야? 위아래. 알겠어? 그래서 이 F라는 힘 중에서 위쪽으로 작용하는 힘 또는 뭐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힘 성분만을 뽑아가지고 우리는 성분 벡터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FY는 F 사인 세타로 구하면 됩니다. 다음 코사인 세타 구해보죠.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구하죠?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F분의 fx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fx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야? 곱하면 뭐가 되는 거야? f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fx는 우리가 f 코사인 세타라서 우리는 뭐라 부르냐? f의 뭐라 부른다? 수평 성분이라고 얘기합니다.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f라는 벡터와 그 다음에 각도 세타, 수평과 이루는 각도 세타를 알면 우리는 연직 성분과 수평 성분으로 나눠갖고 얘를 쪼갤 수 있다는 소리야. 알겠어? 그러면 이 벡터의 분해를 언제 많이 쓰느냐? 우리가 첫 번째 우리 물리원에서 배웠던 1에서 많이 쓰입니다. 자, 여기가 지금 물체가 있어요. 물체를 너무 크게 잡았네요. 물체가 있는데 비스듬히 작용합니다. 얘가 F가 작용하는데 얘가 뭐야? F가 작용해요. 됐어요? 그런데 내가 얘를 갖다가 얼마큼을 밀고 갔어? S만큼을 밀고 갔어요. 됐죠? 우리 물리원에서 했던 거 기억납니까? 자, 이 물체가 받은 E를 구하세요. 어떻게 구해? W는 어떻게 구하지? F, S로 구하지. 그지? 근데 과학에서 말하는 일의 정의에서는 힘과 이동 방향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일치해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작용한 힘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 그치? 맞아. 운동 방향은 어느 방향이야? 수평 방향이라고. 이동 방향이. 맞아? 그러면 우리가 이 힘 중에서 수평으로 작용한 힘만을 뽑아낼 수 있어야 된다고. 그치? 그게 바로 벡터의 분해야. 얘가 만약에 수평과 세타 각도를 이룬다고 쳐봐요. 됐나요? 그렇다면 이 F의 수평 성분, 얘를 갖다가 FX라고 하고요. 얘 연직 성분을 갖다가 FY라고 얘기합니다. 자, FY는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일 안 했습니다. 왜? 이 방향으로는, 윗방향으로는 물체 1cm도 안 움직였어요. 그렇죠? 그러면 Fy는 일을 한 힘이 아니야. Fy는 일을 안 했어. 그 대신 Fx는 이동 방향과 방향이 똑같지, 그치? 맞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하면 돼? 얘를 갖다가 실질적으로 얘가 F와 S가 방향이 똑같아야 되니까 해준 일은 Fx 곱하기 S가 되는 거지, 그치? 맞죠? 그러면 W는 다시 쓰면 뭐가 되는 거야? Fx는 F 뭐가 되는 거야? 코사인 세타죠. 여기 나와있지, 그치? 됐어? 곱하기 S가 돼서 W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된다? Fs 코사인 세타로 구한다고요. 알겠어? 그래서 요렇게 수평면에서 물체한테 수평면과 나란하지 않은 방향으로 힘을 줬을 때, 알겠어? 그때만 있습니다. 알겠어? 그 다음에 물리원에서 배웠던, 여기서는 안 그릴게. 알겠어? 토크 기억나요? 그렇죠? 자, 얘가 이렇게 지금 막대기가 있고 여기가 회전 중심이야. 회전 중심은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안 움직이는 고정점이야. 알겠어? 근데 내가 여기다 비스듬하게 F를 줬어. 그치? 맞아? 이때는 FX가 중요해, FY가 중요해? FY가 중요하죠. 그쵸? 얘를 갖다가 이쪽으로 FX를 하고 이쪽으로 FY로 나눈다고요. 알겠어? 근데 FX는 어떻게 토크를 안 만들어내지, 그치? 그러니까 FY를 찾아야지만 얘가 이쪽으로 가려는 힘을 구할 수 있다고요. 그죠? 예전 기억 살리시고요. 알겠어? 이것까지는 안 그릴게. 됐어? 그래서 우리가 토크라던가 일쪽에서 뭘 많이 쓴다? 벡터의 분해를 많이 씁니다. 알겠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오히려 제일 많이 쓰고요. 알겠어? 이번 범위에서 제일 잘 나오는 겁니다. 누구? F가 빵. F가 뭐죠? 그냥 힘 그러지 말라 그랬잖아. 그치? 얘가 누구야? R자이면 얼마? 빵. 됐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를 하나 그려줄게요. 선생님 예전에 물리 1에서도 했었던 거야. 이거 기억나야 돼, 이거. 여기다가 질량이 얼마짜리? M짜리. 됐어요? 자, 여기 각도를 갖다가 내가 세타 1이라고 하고요. 여기 각도를 갖다가 세타 2라고 얘기할게요. 됐나요? 자, 이 물체 보세요. 이 물체는 운동이체 몇 법칙? 너네 물리 1 까먹었다고 해서 물리 1 이제 안 나온다고 생각하면 안 돼. 여기 있는 모든 내용은 물리 1 포함 내용이야. 알겠어? 물리 1 역학은 기본이에요. 자, 이 운동이체 몇 법칙? 2? 이거 끝. 4법칙이죠? 5법칙인가? 확 그냥 내가 끄고 어디 갔냐? 이걸로 한번 다 두드러 팰까요? 야, 운동의 법칙이 몇 개 있어? 3개. 1법칙, 2법칙, 3법칙. 1법칙이 다른 말로 뭐였지? 관성의 법칙. 2법칙은요? 힘과 가속도의 법칙. 3법칙은요? 작용 반작용. 기억나요? 1법칙은 결국에 뭘 알려주는 거라 그랬지? 1법칙은 R자인 빵. 다시요. 1법칙이란 건 뭐야? 어떤 물체에 R자임이 빵이면 그 물체는 자신의 운동 상태를 바꿔 안 바꿔? 안 바꿉니다. 정지는 애는 계속 정지하고요. 움직이는 애는 등속하고요. 그래서 등속 운동일 때 R자임 빵이었잖아. 아, 진짜 선생님 요즘 되게 힘들어. 수업이 너무 많아. 게다가 날씨도 이게 미쳤잖아. 알겠어? 그래갖고 많이 힘든데. 그래서 계속 이 앞에 생물 찍을 때도 마찬가지고 조용조용히 수업했어. 그지? 그냥 열 안 내고. 그치? 근데 니네가 열을 내게 만들고 있어, 이것들아. 그래서 등속이 말자인 빵이었잖아. 다시 한번. 운동의 제1법칙은 뭐냐면 물체가 힘을 안 받을 때를 설명하는 거야. 물체가 힘을 안 받아. 그럼 정지하는 물체는 어떻게 된다? 계속 정지. 그치? 맞아. 움직이는 물체는 등속. 물체의 운동 상태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치? 맞아? 그래서 R자인 빵. 한마디로 뭐야? 물체가 힘을 받지 않을 때를 설명하는 거야. 그러면 R자인 빵이 되는 방법이 몇 가지였지? 2가지. 뭐였어? 그러니까 아무 힘을 안 받든가. 그렇지. 합력이 0. 둘이 상쇄되든가. 아까 봤던 1차 원에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 그치? 기억나요? 이 법칙은 뭐였죠? 힘과 가속도의 법칙. 이 법칙이 결국 알려주는 건 뭐야? 물체가 힘을
받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 맞아? 그러면 힘을 받으면 정지해 있는 애는 더 이상 정지해 못해? 못해. 움직입니다. 움직이던 애는 어떻게 된 거야?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속도가 변하지. 결국에는 물체가 힘을 받으면 속도가 변해. 물체가 힘을 받으면 가속도가 생겨. 근데 그 가속도가 어떻게 생겨? 작용하는 힘과는 비례. 그 물체의 질량과는 반비례. 그래서 F 이퀄 ma. 3법칙은 뭐였지? 힘의 상호작용. 힘이라는 거는 한 물체가 다른 물체한테 일방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주면 되돌려 받는다는 거야. 그치? A가 B한테 F만큼 힘을 주면 B도 A한테 되돌려준다, F를. 맞아? 그걸 알려주는 거야. 자, 이 물체 봐봐. 운동의 제 몇 법칙? 1법칙. 왜? 물체의 운동 상태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러면 얘 R자임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빵이 돼야 되는 거야. 이해가? 맞아? 근데 지금 이게 1차원이야? 아니잖아. 2차원이잖아. 맞아? 2차원으로 보자고. 3차원으로 돼 있는 거 아니라고 보자고. 알겠어? 그렇다면 이제는 그 R자인 빵도 둘로 나눠야 되는 거야. 맞아? 맞아? 어떻게? 시그마 F가 빵이 돼야 되는 거야. 어느 쪽으로? 수평 쪽으로 작용한 모든 힘의 합이 빵이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수평으로만 하면 돼? 아니야. 누구도 또 시그마 F가 빵이 돼야 되는 거야. 뭐야? 연직 방향으로도 빵이 돼야 되는 거지. 그치? 맞아? 그러면 여기 걸리는 힘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다 나눠야 된단 말이야. 알겠어? 자, 왼쪽으로 작용하는 이 힘을 갖다가 내가 장력 T1이라고 얘기하고요. 여기 걸리는 실에 걸리는 힘을 장력 T2라고 얘기할게요. 됐나요? 그러면 우리가 얘를 갖다 힘들을 나눠야 됩니다. 자, 선생님이 보조선을 긋게요. 수평과 왜 안 맞냐? 나 이런 거 이게 잘 안 되면 좀 짜증 나는데. 자, 수평과 연직으로 나눌게요. 알겠어? 자, 이쪽으로 비스듬히 작용하는 T1 보이죠? 그죠? 그 T1의 힘을 이제 우리는 둘로 나눌 거야. 어떻게? 연직 방향의 T1Y와 그 다음에 수평 방향의 누구로? T1X로 나눌 거라고요. 알겠어? 됐니? 그러면 여기가 세타1이면 여기도 얼마가 되는 거야? 세타1이 되는 거지. 억각이니까. 됐지? 자, 이쪽으로 작용하는 T2도 나눕시다. 연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누구야? T2Y와 수평으로 작용하는 누구야? T2X를 갖다가 나누자고요. 알겠어? 됐니?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는가? 수평과 연직을 갖다가 시그마 F 때리면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렇다면 하나하나 먼저 적어봅시다. T1Y부터 적어보죠. T1Y는 얼마예요? Y가 왜 이렇게 커? 다시요. T1Y입니다. T1Y는 얼마가 되는 거죠? 자, 여기 봐봐. 얘가 세타1이지. 그럼 T1Y는 T1 사인 세타죠. 그죠? 이제 이건 바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T1 뭐가 되는 거야? 사인 세타 1 됐죠? 그죠? 자, T1X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코사인 관계죠. 코사인 관계죠. 그죠? 그렇다면 뭐가 되는 거야? T1 코사인 세타 1이 되는 거죠. 그죠? 됐니? 자, T2 쪽도 해봅시다. T2도 여기가 세타 2면 여기 각도가 얼마 되는 거야? 세타 2가 되는 거지. 그지? 됐어? 그러면 T2Y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직각삼각형에서 사인 관계죠. 그죠? 그렇다면 뭐가 되는 거야? T2 사인 세타 2가 되는 거지. 그지? 됐죠? 그 다음에 T2X는 얼마가 되는 거야? 코사인 관계죠. 그죠?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T2 코사인 세타 2라고 얘기하면 된다고. 아따 자꾸 밟힌다. 됐어요? 그러면 수평 방향, 연직 방향이 같으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네? 봐봐. 수평 방향은 왼쪽으로 작용하는 힘, 오른쪽으로 작용하는 힘 똑같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T1X 1 어디 가고 T1X와 그 다음에 누가 같아야 돼? T2X가 같아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이 값과 이 값이 갖다 놓고요. 두 번째, 연직 방향 같아야 되지. 그치? 근데 봐라. T1Y도 위고 T2Y도 위야. 그럼 합쳐져야 되겠지. 그치? 그럼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거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이잖아. 그치? 그렇다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 돼? T1Y 더하기 T2Y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중력 mg하고 똑같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너네가 관계식 세운 다음에 여기서 숫자로 나오겠지. 그치? 그러면 T1하고 T2가 다 나온다고요.
알겠어? 이런 R자인 빵 문제에서 뭐가 잘 나오는 거야? 벡터의 분해가 잘 나온다고요. 알겠어? 꼭 이런 모양이 아니더라도 여기 지금 교재에 있는 문제 같은 것도 하나만 봅시다. 자, 여기에 물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실이 매달려 있고 여기가 비스듬히 실이 매달려 있어요. 자, 얘가 수평과 이루는 각도가 세타라고 얘기합시다. 얘를 장력 T라고 얘기해요. 알겠어? 그래, 여기가 장력 T1, 여기도 실이야. 그렇다면 장력 T2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지, 그치? 자, 이 물체의 질량을 갖다가 내가 M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계산해봐. 어떻게 되는 거야? 일단은 이 T1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돼? 나눠야 되겠지, 그치? 그렇다면 T1을 갖다가 수평성분 뭐야? T1X와 연직성분 뭐로 나누면 돼? T1Y로 나누면 되겠지, 그치? 잠! 깨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게 이쪽으로 작용하는 건 그냥 T2가 되는 거야. 알겠어? 그렇다면 자, 수평성분으로는 뭐가 돼야 돼? 수평성분 R자인 빵 되려면 이 물체가 여기 매달려 있으려면 뭐가 돼야 돼? T2가 뭐랑 같아야 돼? T1X하고 같아야 되겠지, 그치? 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연직성분은요. 연직성분은 자, 위로 작용하는 게 누구야? T1Y T1Y죠, 그죠?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건 질량 M짜리니까 작용하는 힘이 얼마가 되는 거야? mg가 되는 거지, 그지? 맞아? 그렇다면 T1Y가 뭐가 되는 거야? mg다 놓고 연립하면 되겠지, 그지? 알겠어?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2일 구할 때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토크 같은 것도 나오고요. 알겠어? 니네 이번에 토크 빠졌잖아. 아따, 오늘 진짜 왜 이렇게 밟히냐. 얘들아, 토크 빠졌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학교 선생님이 그냥 토크 낼 수도 있어요. 알겠어? 근데 토크 낼지 안 낼지 잘 모르겠잖아. 그치? 그러면 니네가 슬쩍 떠봐. 알겠어? 선생님, 앞에 물리원 했던 거 역학도 다 알아야 돼요. 토크 같은 거? 이러면서. 알겠어? 슬쩍 떠봐요. 알겠어? 그러면서 그냥 역학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학교 선생님은 당연히, 야, 역학은 당연히 알아야 돼. 이게 역학이 이제 뭐가 되는 심화 부분이야. 앞에 역학 다 알아야 돼.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운동의 법칙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할 거야. 근데 거기다 뒤에다가 슬쩍 붙이라고. 토크 같은 것도요. 이런 식으로. 알겠어?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R자인 빵 이렇게 모양이 좀 이상하게 생긴 것들이 있지, 그지? 맞아? 근데 물체가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일 때 힘들 사이에 관계식 할 때 뭐가 된 거야? 벡터의 분해를 많이 쓴다고요. 알겠어? 이게 다가 아닙니다. 칠판이 이거 이만큼밖에 못 쓰니까 짜증나 죽겠어. 자, 싹 지우고 빗면 나갈 거야. 빗면에서도 벡터의 분해 엄청 잘 써요. 알겠어요? 찍으세요.